제3국에서 접선해서 교체를 해주기도 해. 이것과 관련된 북한 지령문도 내가 입수했는데 2019년 7월 10일 지령문이야. 지사장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로 한 5분 전 특정 장소 동상의 우측 계단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10시 정각이 되면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을 하라 라고 지시를 해. 그러면 북한 공작원이 7, 8m 거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두세 차례 닦는 동작을 하겠다 라고 서로 사인까지 정. 그럼 이 민노총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치려는 지령도 내려보냈어? 당연하지. 충성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 위해를 끼친다는 것과 같은 의미야. 청와대 등 이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망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올려보내라. 화성과 평택의 제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발전소, LNG 저장 탱크 배치도 등 비밀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내려보내. 실제로 이 민노총 간부 PC에서 평택 미군기지, 오산 군군기지 등등 군사시설의 군용 장비의 동영상과 사진 자료 다수가 발견됐어. 그런데 기억을 되돌려보면 이석기 간첩 사건 때도 이석기가 만들었던 지하 조직이 회의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전쟁 시엔 우리가 나서서 유류 저장고와 철도, 통신시설을 파괴하자라고 논의하기도 했어. 그뿐 아니라 북한이 민노총에게 야, 유튜브 방송을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때? 페이스북 계정을 좀 새로 팔아. 등등의 새로운 홍보 수단까지 제시해. 반미투쟁과 보수 세력 공격의 선봉으로 만들어라 라는 뉴미디어 활용 지시까지 내려보냈어. 그리고 이 민노총 간부 지사장은 21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에 전달하기까지 했어. 그는 민노총 간부에게 대법이 9년 6개월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아쉬워. 1심에선 이 사람이 만든 지하조직의 실체까지 인정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2심과 3심 판사들이 지하조직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년이나 깎아준 거야. 이렇게 차고 넘치는 북한 지령문이 나왔는데도 말이지. 이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북한의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수사였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접선하는 순간을 잡아낼 수 있었던 건 온전히 국정원의 수사 역량 덕분이었. 그리고 국내 지하조직의 실체와 북한 지령문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재판에 넘길 수 있었던 것도 검찰 내의 간첩 수사 역량 덕분이었어. 국정원과 검찰이 북한이 보낸 암호문을 모조리 해독해냈으니 아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조직은 국정원과 검찰일 거야. 그런데 지금은 불행히도 현 정부와 지난 진보 정권이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을 박탈시켰어. 그리고 이제는 검찰 자체를 없애버렸어. 이제 국정원과 검찰은 북한 간첩을 수사할 수 없어. 검찰 자체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아마 북한 김정은이 이걸 보면서 가장 좋아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과연 북한이 민주노총에만 간첩을 내려보냈을까? 여기까지 알면 민주노총 간부가 왜 북한의 간첩이 됐는지 다 알았다고 보면 돼. 야, 진짜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건 진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고마워요.